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구구음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구구음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구구음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구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구구음의 후반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구음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0 단기 1을 대일은 360수는 구구 중에 배열을 하고 무무의 60수는 160에 분장하여 이 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각설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 단기 1하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공부를 해왔듯이 후천의 책력은 360이 그 책력의 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돌기자를 보고 말합니다. 아기를 놓고 첫 번째 생일을 돌잔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돌기자입니다. 딱 1년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기수가 360일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365일 4분의 1인데 사력변화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360일의 정력의 세상, 그래서 윤역의 세상에서 360일의 책력력자입니다. 정력의 세상으로 변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우천 변화를 책력으로 보면 바로 360일이 바로 바른 책력이다. 그래서 이것이 등장하게 된 그 역학적인 근거는 주역의 개사상편 9장에 공자직이 1년 기수 360일이라 공자께서 1년 책력 기수가 360일이라고 얘기한 걸 근거로 한 겁니다. 거기서 기간기자, 주역 개사상편 9장에서는 기간기자를 썼습니다. 기간기자나 돌기자가 같은 뜻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1년 기수 360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360일 단기일하고 360일이 1년의 일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년의 일수에 해당하는데 대일은 300수는 대일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된 큰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일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총수 55와 낙서의 총수 45를 합친 걸 일원수라고 합니다. 이 일원수에 천지인 삼재를 성하면 300수가 됩니다. 이것을 대일원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수는 100이고 대일원수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논리는 어떤 주역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역에서는 곧바로 읽어내겠습니다마는
구구 중에 배열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수가 대일은 300수가 구구 중에 배열이 되어 있다. 구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자 주역에서는 (1에서 10까지인데) 1에서 10까지 중에 홀수는 천수고 짝수는 지수입니다. 다른 걸로 또 구분을 한다면 2까지는 생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성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하도의 낙서의 중심수 5와 하도의 중심수 10은 쓰지 않고 전공을 한다고 해서 15전공이라고 하죠. 15전공이고 생수 중에 1, 2, 3, 4가 있고 성수 중에 6, 7, 8, 9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오수가 중심이 되고 후천은 십수가 중심입니다. 십수의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6, 7, 8, 9를 각각 10으로 성하게 된다면 자 각각 10으로 성을 하게 되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합친 것이 300입니다. 대일원수 300이라는 건 이렇게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구구 중에 배열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등식이 더 뜻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대일원수라고 하면 하도낙서의 수, 합수인 100과 천지인을 성해서 300수가 대일원수고 자 생수와 성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5와 10은 전공을 하기 때문에 후천은 십수가 자 십수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 7, 8, 9의 후천의 성수를 10으로 성하게 되면 300이다. 그래서 대일원 300수의 산출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일원 300수는 구구 중에 배열하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 구절. 무무의 60수는 160에 분장한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무무의 수가 있는가 하면 무의 수도 있습니다. 무의 수라는 건 없을 무자 자리 위자가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는데 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10과 5는 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공되었습니다. 전공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 무의수라고 하는 건 뭘 보고 무의수라고 하느냐? 낙서의 중심수 10과 하도의 중심수 5를 갖다가 합친 10 자 죄송합니다. 하도의 중심수 15와 낙서의 중심수 5를 합친 것이 20입니다. 이것을 무의수라고 합니다. 이 무의수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성하게 되면 60이 됩니다. 이것이 무무의수입니다. 여기 있는 300수가 대일원수라면 60은 무무의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무무의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역적인 논리에서 본 겁니다. 정역에서는
자, 일육수의 분장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육수의 분장을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든 낙서든 1과 6은 자리를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낙서죠. 낙서의 중심수가 5라 여기 있는 1과 5, 수와 토죠. 그래서 1과 5가 합쳐져 숫자가 6입니다. 이 6을 갖다가 후천의 수인 10으로 가지고 성하게 되면 60이라 160에 분장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16, 38, 49, 27, 5입니다. 이것이 하도의 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무의 60수는 160궁에 분장을 한다. 160이라는 게 여기가 160입니다. 169수의 자리가 169이라 이 169궁에 분장을 한다는 것은 5가 16 중에 1에다가 의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6에다가 10을 성하면 60이 된다. 이것이 169궁에 분장한다는 논리의 근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연지수 300수를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력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이것이 정력적인 관점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 성수 6, 7, 8, 9, 10을 6, 7, 8, 9를 10으로 성해서 300이 나온 것이 대일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무의 60수는 99 중에 160궁에 분장했다. 160이라는 게 낙서의 160궁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낙서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하도의 중심수 15와 낙서의 중심수 5를 합친 20이 바로 무의수고 천지인 삼재를 곱하면 60이 무무의수입니다. 160궁에 분장을 했다면 이 16의 5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1과 5가 합쳐지면 6이 되고 6에다가 후천 수인 10을 성하면 60이 되는 160궁 분장이라는 건 바로 이 말을 의미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무의수는 160궁에 분장을 하야 정력수의 구성 법칙이 구구법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구구음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음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60단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기수가 360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명확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저 돌기자는 1년 기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역학적 근거는 주역해서상편 9장의 공자지기에 대한 얘기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은 300수 99 중에 배열한다. 300수를 크게 하나로 만든 수가 대일원수다.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원수 300에다가 삼재를 천지인 삼재를 곱한 것이 대일원수인데 이건 주역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정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후천의 성수인 6, 7, 8, 9를 10으로 성한 300 이것이 바로 대일원 300수다. 부언을 하자면 기록을 좀 해주셔가지고 필기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일은 300수, 구구 중에 배열한다. 대일은 300수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구 중에 배열했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뜻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일은 300수에다가 60을 합친 것이 360 단기일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논리로 보면 건지책 216과 곤지책 144입니다. 건지책 216과 곤지책 144를 합친 것이 바로 자, 대일은 300수다. 그래서 건지책 216은 양요에다가 사상수 30하고 구 노양수를 곱한 36을 성하게 되면 자, 216이 나오고, 곤지책은 자, 음요에다가 24를 성하면 144가 나와서 3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수는 하도의 중궁수 15와 낙서의 중궁수 5를 합친 것이 20이고 거기에 천지인을 성하면 6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전공 원리와 단호 기공 원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식에 있는 얘기를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이 도식은 주역적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정역적인 논리로 본다면 이렇게도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후천성수 6, 7, 8, 9에다가 10을 성해서 대일은 300수가 나오고, 또 자 169에 분장을 했다니까 5하고 6하고 1이 합쳐져서 6이 되고 6은 10으로 성하니 60이 돼가지고 360. 1년기수 360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또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자, 이런 취연수 216과 사상분체도수 159를 합치면 375가 나오죠. 이 375에다가 15를 전공시키면 360이 나오는, 이렇게도 산출은 가능해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꼭 한 가지 방식으로 산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출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구음의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일은 300수와 자, 무무의 60수는 여기에 있는 이 공식에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구음의 구절에서는 여기 있는 이 방식이 바로 가장 구구음의 뜻과 가까운 산출의 방식임을 염두에 두시고 유의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시 자,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360 산출의 방법은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주역적 관점에서 만들어졌음을 유의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정역적인 관점에서 산출의 근거도 삽입시켜야 되는데 미처 삽입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역적 관점에서 본 360의 산출 방식과 정역적인 관점에서의 360 산출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걸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무의 60수입니다. 무무의 60수는 160에 분자한다. 대일원수 합수를 배열한 후에 남아있는 수 60수를 갖다가 자, 160에다가 갈라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무의 60수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도의 중심수 15와 낙서의 중심수 5를 합친 20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곱해서 무무의 수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원수 300을 구구 중에 배열했다는 것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원문에 보다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무무의 60수를 160에 분장한다는 것도 자, 이 방식이 보다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160이라는 것은 바로 낙서의 북쪽에 있는 160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 160을 보고 말을 하고 자, 무의수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160에 분장을 했다. 그래서 이 낙서의 오수가 16 중에 1하고 같이 걸쳐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와 1이 합쳐져서 6이 되고 6에다가 10을 성하니까 60이 됐다. 그래서 무무의 60수라는 말이 자, 무무의 60수는 똑같은데 160에 분장을 한다니까 여기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무의가 60수가 무무의가 돼가지고 자리가 없는 수가 돼가지고 160에 갈라두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무무의 60수 160에 분장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지상수로 본다면은 160의 자리에서 포함육이 이루어진다. 포함육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포함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 그러면은 왼쪽 손그림에서 새끼손가락을 보시면 저 새끼손가락이 굽히면 5고 펴면 6이고 펴면 6이 되고 굽히면 5가 되는 제 손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굽히면 5고 펴면 6입니다. 자, 거꾸로 한다면은 펴면 6이 되고 또 오므리면 자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포함육이라고 해가지고 저 5가 6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6을 5가 포함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160 자리에서 포함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을 한다. 자, 그래서 1하고 6에서 포함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60에 분장을 한다는 것이 이건 수지상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지상수에 대한 얘기라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역생의 5와 도생의 6이 합한 자리다. 선천에서는 역생을 하기 때문에 1, 2, 3, 4, 5입니다. 역생을 하게 되고 후천에서는 도생을 하기 때문에 19, 8, 7, 6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5자리가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육입니다. 자, 그래서 1과 6자리에 5가 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에서 6자리 중에 1, 2, 3, 4, 5, 6입니다. 16입니다. 여기가 5이면서 6자리라 그래서 5가 왜 1하고 걸쳐지게 되느냐. 5가 1하고 걸쳐져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6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160에 분장된다는 요 관계를 수지상수로 설명을 한 겁니다. 수지상수로 설명을 해가지고 하도에
도생작용과 낙서의 역생작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무무이 60수 169에 분장한다는 것이 169에 나누어 둔다는 것이 바로 포함육과 관계가 있고 도역생성의 원리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6자리에 5가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9에 분장을 해가지고 후천수 10수와 성하게 되니까 무무이수 60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포함육이라는 것은 구부리면 5고 펴면 6이라 5 자리에 6이 오게 되니까 5가 6을 포함하고 있다, 머금고 있다. 자, 그래서 포함육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단호가 기공하면 55점 소소하고 15를 기공하면 45점 반반하다.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호 기공 원리입니다. 단호 기공 원리라는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정력의 단호를 기공하고 이 말입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육궁에 분장을 한 169에다가 60수를 갖다가 갈라서 분장을 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이수 5가 1과 합쳐져 가지고 후천의 수인 10가 곱해져서 무무이수 60수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무이수 60수에 5를 기공하면 그 말입니다. 5를 기공하게 되면 55가 되겠죠. 이 55는 하도의 총수를 55라고 합니다. 또 60수에 15를 기공시키면 낙서의 45입니다. 이거 물론 두 개 합치면 100이 되어서 이런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라는 것은 이렇게 산출된 거고, 단호 기공 15 전공이라는 말은 무무이수 60수에서 5를 전공시키고 15를 전공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견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단 5를 호단자입니다. 그 5라는 얘기죠. 5를 갖다가 기공을 시키면, 그래서 단호를 기공하면 55점 소소하고, 55라는 것이 하도의 총수를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를 기공하면 무무이 60수에서 15를 기공하니까 숫자상으로도 45가 남지 않습니까? 45가 반반하다. 나눌 반자라 45를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분명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무이 60수에서 5를 기공시키면 55가 되고 15를 기공시키면 45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15전공 원리와 단호 기공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15전공 원리와 단호 기공 원리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 기공 55점 소소하고, 그래서 무이수 60에서 단호를 갖다가 기공시키면, 단호를 기공하게 되면 하도의 55가 되고 55로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공이라는 뜻은 반대로 돌려 두어 가지고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종공이라는 말은 높이 받들어 모셨다는 뜻이라 기공하고 종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호 기공 원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15 종공 45점 반반하고, 자, 15를 갖다가 종공하고 나면 45도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눌 반자로 뜻을 나눈다면 45도로 나누어서 놓여지게 된다는 걸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수 60에서 15를 갖다가 기공시키면 45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서의 45와 하도의 55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뉘어져서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마도 정리 현현 진경이 지제차 궁중이니 성이 정심하야 종시무태하면, 원문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각설에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나와자와 갈마자 길도자입니다. 아마도를 그냥 우리말 아마도를 한자로 쓴 것이 아마도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자 갈마들 마자 길도자입니다. 저 갈마자라고 하는 것은 교대로 천천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 갈마자라고 하는 것은 어루만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자지 않습니까? 내가 돌을 어루만치고 내가 돌을 교대로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을 공부를 하건대, 또 공부를 갖다가 해서 내가 돌을 갖다가 공부했다는 뜻이 아마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공부해 가지고 정리 현현 진경이 발을정자에 이치이지라 바른 원리와 금을 현자 두 개가 있습니다. 현모할 현자의 뜻으로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묘하고 현묘한 진리의 경전이 그 말입니다. 내가 도를 갖다가 공부해서 이치를 갖다 바른 원리와 현묘한 진리의 경전이,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저 경전이라는 것은 일부 선생이 쓴 정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자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만 지자, 있을 제자, 이차자, 직궁자,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궁 안에 있음이니 정리 현현 진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정력의 이치가 들어있고 바른 이치가 들어있는 현묘하고 현묘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이 정심하야, 정성성자의 뜻이자 발을정자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야,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야 종시무태하면, 끝날 종자에다가 시작할 시자입니다. 끝나고 시작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얘기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끝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나고 시작하면 끝납니다. 종시원리죠. 그래서 끝나고 시작에 없을 무자 게으를 태자, 게으름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바른 이치와 현묘한 진리를 갖다가 밝힌 경전에 다만 이 궁 안에 있음이니, 정력이라는 책 안에 금화교역과 선우천 변화와
금화 정력의 세상의 내용이 들어있으니 성의정심하여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게으름이 없으면 깨우침이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앞서 구절을 읽고 앞서 구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정령 하화옹이 필친시교 하시리니, 자, 12시호 오호와 정령코 그 말입니다. 자, 정령코 나자 델화자 늙은이 옹자입니다. 하하옹을 보고 말하죠. 자, 만물을 갖다가 섭리하고 주재하는 하느님이 하하옹이지 않습니까? 정령코 나의 하느님이 그 말입니다. 정령코 나의 하나님이 또 정령코 나의 하무상제께서, 나의 하무상제께서 반드시 필자에 친할 친자 베풀 시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반드시 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친히 가르침을 갖다가 베푼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베푼다. 뭘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었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반드시 친히 가르침을 베푼다라고 하시리니, 자, 12시호 호와, 그래서 오를 시자 아닐 비자죠. 또 이시자입니다. 여기서는 저 이시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옳고 다르고, 뒤에 건 오를 시자 아닐 비자로 읽어내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아닌 걸 좋아하는, 또 내가 좋아하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아닐 비자를 제일 나중에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자,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 정리현연진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리현연진경이라는 것이 바로 일부 선생이 쓴 정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력의 이치가 하도 낙서에 있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방금 저희들이 무무의 60수에서 자, 단오를 기공시키면 55가 드러나게 되고 55가 소소하게 되고 60수에서 15를 기공시키면 45가 반반하다, 나누어져 가지고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55는 하도요, 45는 낙서라. 정력의 이치가 바로 하도 낙서의 이치 속에 있음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아마도 정리, 현연, 진경, 지제차, 궁중이라. 그래서 내가 도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치를 갖다가 바르게 하고 현모하고 현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경전, 그건 바로 정력을 의미한다. 정력의 다른 별칭이다. 자, 이래서 정력에 대한 별칭이고 바른 이치와 현묘하고 현묘한 진리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제차 궁중이라. 자, 다만 이 궁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하도와 낙서 안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정력을 통해 가지고 하도 낙서의 이치를 먼저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도 정리, 현연, 진경, 지제차, 궁중에 대한 구절이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정리, 현연, 진경이라는 이 호칭이 정력을 뜻하는 것이다. 정력의 별칭이다. 자, 그리고 성의정신 종신무태라. 자,
정성성자 뜻이자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바를 정자 마음심자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고 또 끝남과 시작에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없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 정력 하도낙서의 이치와 정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성의정신 종신무태죠. 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정령아 하와옹, 그래서 자 하와옹, 조화옹, 하무상제 똑같은 표현이죠.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령코 나의 조화옹, 하무상제 또는 좀 더 넓혀서 우리의 하무상제, 우리의 하와옹께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친시교한다. 반드시 필자 친할 친자, 베풀실자 가르칠 교자, 반드시 친히 가르침을 갖다가 베푼다는 거죠. 하무상제께서, 조화옹께서, 만물을 섭리하는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베푼다고 합니다. 직접 가르침을 베풀게 되니까 첫 번째 시자는 이 시자로 해석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아할 호자, 나호자, 좋아할 호자, 이것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하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엄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구구엄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구구엄이라는 것이 구구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음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오늘 공부한 후반부에 와서 자, 구구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그 산출의 근거 대일원수 300과 무무이수 60을 자, 거론하면서 대일원수 300의 산출의 근거를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주역적 관점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 더 설명 말씀을 부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구구중에 배열하고 160에 분장을 했다니까,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천 성수인 6, 7, 8, 9, 10을 후천의 수인 10으로 성하면 300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대일원수다. 다른 산출의 방식보다 이것이 구구엄을 설명하는데 좀 더 뜻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무무이수 60에 대해서도 하도의 중심수 15와 낙서의 중심수 5를 합친 20에다가 천지인을 합쳐서 60을 산출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160에 분장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160에 분장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방식이 보다 더 적합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 60에서 단 5를 기공시키면 55가 되고 15를 기공시키면 45가 돼서 55는 하도를 의미하고 45는 낙서를 의미해서 모든 이치가, 정역의 모든 이치가 하도낙서에 들어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낙서에 있음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하도낙서에 대해 이치가 들어 있으니까 잠시도 쉬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성의정심으로 가지고 종시무퇴이면 이 이치에 대해서 자 어떤 이해와 자각이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면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오원께서 필히 반드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5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15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력과 산책 공부를 시작하면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15일은이 있고 하편이라고 할 수 있는 11일은이 있다. 그래서 15가 하나가 되는 걸 노래한 것이 15가입니다. 그 15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